악시온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악시온의 소리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어떤 추측과 이런 상상과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사실을 밝혀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1910년대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호화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화이트 스타라고 하는 그 회사명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배를 제조했는데 뭐 진수량이 48,000톤이나 되고 길이가 뭐 280m 뭐 이래 되고 또 폭기 넓이가 90m나 되고 뭐 굉장히 큰 오늘날도 아주 거대한 그런 여객선입니다. 그 당시에는 20세기 초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무슨 그 디젤 그 엔진이 나왔다든가 또는 뭐 전기 엔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엔진처럼 그런 그런 기폭 장치로 돼서 그 휘발유를 넣어서 가는 거 그런 것이 뭐 자동차가 발명은 됐습니다만은 대량 그 운송의 수단으로 자동차는 뭐 한 4명 5명 타고 혼자 타고 다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대량 운송 수천 명을 한 배에 태워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수단은 선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그 추진하는 엔진이 증기 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떼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나오게 해서 그 수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엔진입니다. 재래식이죠. 그래서 배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의 석탄을 탑재해가지고 그 석탄을 사용하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마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또 뭐 그 테크닉이 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그 배의 주인 회사의 대표는 그 화이트 스타라고 하는 그 화이트 스타 그 컴퍼니 얘는 브루스 이스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토마스 안드루라고 그 배를 제작하고 만들고 했던 엔지니어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처음에 이 타이타닉호를 진수하는 그 진수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이 불가능한, 침몰되지 아니하는 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혹시 침몰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만드는 타이타닉은 이건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는 그런 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옛날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고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막 하나님을 능가한다.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자세입니다. 거의 뭐 과학자들이라 또는 기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능력만 믿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이야기가 대두가 됐냐 하면은 1912년 그 20세기 초죠. 4월 15일
대서양을 횡단해서 거의 다 건너서 카나다의 할리팍스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와서 그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빙산이 그 타이타닉호 앞에 나타난 빙산이 폭이 120m고 높이가 한 80m 되는 삼각형의 그 구조를 가진 거대한 빙산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북극에서 그런 빙산이 떨어져 나와서 그 할리팍스에까지 내려오려면은 그 물이 덥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녹게 됩니다. 그래서 다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대한 그 크기였다 하면은 그 북극에서 빙산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왔을 때 그때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빙산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타이타닉은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서로 마주쳐서 충돌을 하게 되는 것도 가능성으로 보면은 희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만불선함을 그거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그 계획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로 따질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그 희박한 가능성을 동원해서 인간의 오만불선함을 그걸 징벌하고 인간에게 말하자면 교육의 채찍이겠죠.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근데 20세기에 와서는 이 타이타닉 사건이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1912년의 사건이니까 100년 후면은 2012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이 되어서는 타이타닉 사건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돼도 되었냐 하면은 이상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악령이 씌어서 나쁜 어떤 그런 이집트의 미라가 있었는데 아멘라라고 하는 그런 여성의 그 미라입니다. 그 미라가 저주를 해서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100년 되고 난 뒤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2014년, 15년에는 방송으로도 그 얘기가 나가고 무슨 서프라이즈 그런 방송 또는 신비스러운 사건, 미스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12년서부터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타이타닉호에 침몰된 그런 것을 그런 이상스러운 이야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타이타닉호 그리고 아멘라 미라의 저주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 사건의 전모를 제가 확실하게 그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전 세계적으로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악한 영혼이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집트의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미라 그 여성입니다.
아멘라입니다. 아멘은 신이라는 뜻이고 라는 태양입니다. 태양 신인데 태양의 신이 여성의 모습으로 이 지구에 나타났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 30여 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 국민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고 그 미모를 굉장히 아름답게 타고난 그런 여성이고 말하자면은 공주의 신분이지만은 그 모든 종교적인 예식을 집전했던 여사제로서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 30대 젊은 나이에 무슨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라를 만들어서 굉장히 그 나무로 관을 짜가지고 그 사람의 그 형상만큼 큰 그러한 관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금으로 장식하고 각종 그 아름다운 색깔로 해서 그 아멘라 그 공주의 여사제의 미라가 들어있는 관이다 이렇게 된 거 있었습니다. 그것을 네 사람이 여러 사람이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발견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이상하게 죽고 고생을 하고 무슨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얘기들이 그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유튜브에서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확실하게 사실이 근거가 완전히 있는 그런 확실한 내용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을 되풀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지어냈느냐 이런 말하자면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아마추어 고고학자로서 더글라스 무레이, 더글라스 D-O-U-G-L-A-S, 더글라스 무레이는 M-U-R-R-A-Y, 무레이, 더글라스 무레이라고 하는 그런 에집톨로지스트는 에집트의 말과 에집트의 역사와 에집트의 문화를 연구하는 그러한 고고학자입니다. 1890년이요. 19세기 말에 가을에 이집트의 룩소르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 룩소르가 나일강에서 좀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도시입니다. 그 룩소르라는 데 거기에 작은 규모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아멘라의 미라를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룩소르에 이 더글라스 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관심이 있으니까 고고학자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걸 연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미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아멘라의 미라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미라를 담은 관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상태가 양호하게 전해오는데 3,500년이나 됐는데 색깔도 바래지 않고 굉장히 그 선명한 색깔의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좀 보여달라.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더글라스 무레이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은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데 자가 거액을 요구하고 그 역사적인 유물을 더글라스 무레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금액을 더글라스 무레이는 수표를 발행해서 줬습니다. 근데 그 수표가 현금화 될 수가 없었던 것은 그것이 낮에 일어난 일인데 그날 밤에 그 미국 사람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표는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글라스 무레이는 이 아주 역사적인 유물 이집트의 아멘라 공주의 그 여사제의 미라가 들어있는 그 관을 아름답게 생긴 관을 그냥 얻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혼자서 런던으로 옮기기 어려우니까 한 3명 정도를
거기에 왔던 영국 사람들을 부탁을 해서 4명이 그것을 런던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거는 그 더글라스 무레이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도 기록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기록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실종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나타나질 않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병이 나서 갑자기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집에 불이 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더글라스 무레이는 자기가 그 사냥 때 사용했던 그런 사냥에 쓰는 총이 있었는데 그 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오발해서 자기 팔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팔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걸 병원에 가서 고치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증세가 점점 악화돼 가지고 그 팔을 잘라내고 나는 지금 의지를 그걸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불행이 생겨났습니다. 이래서 이 더글라스 무레이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공짜로 얻었죠. 수표를 떼줬지만은 그것이 결제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 수표 받은 사람 죽었으니까 자기는 공짜로 얻었지만서도 그 미국 사람이 굉장히 거액을 요청한 것을 그거를 요구해서 런던에 있는 상당히 부자에게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챙겼죠. 근데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안 받고 그냥 안 주고 그냥 얻은 것인데 이것을 그만한 액수를 또 돈을 받고서는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에 또 불상사가 많이 생겼어요. 가족들이 죽고 무슨 병이 나고 이상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무슨 저주가 있는가 보다 해서 그 부자가 결국은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 박물관의 이집트 분과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더글라스 무레이가 자기가 일기 쓰듯이 수첩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거기 근무하는 이집트 분과의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무섭다. 밤이 되면은 여자의 울음소리가 그 건물을 울리고 이래서 불길하고 그래서 밤 교대 근무는 무서워서 못 하겠다. 이런 일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알려지다 보니까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신문에 기사화해가지고 좀 돈을 벌어볼 생각이 나고 자기 이름도 내려고 어느 사진 기자가 자기가 글을 쓰려고 그 영국의 박물관에 가서 그 미라가 들어있는 관을 그것도 아주 그림이 아름다우니까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는 배경이 있고 그 옆에 이 아멘라 공주의 아름다운 미모의 그림이 있고 그 미라를 넣어놓은 관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거기에 그림이 그려 있는 그 얼굴이 사진에 정확하게 나올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현상하고 인화하니까 그 사진이 아니고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끔찍하게 무서운 아주 굉장히 두려운 그런 사람의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밤만 되면은 그 여자가 자기를 해친다는 생각이 나서 두려워서 결국은 침실에서 문을 잠그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무레이라는 사람, 더글라스 무레이라는 사람이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입증되고 그런 것이 있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뉴욕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것은 뉴욕에 있는 고고학자가 나는 그런 무슨 그런 영적인 스피리추얼리즘에는 관심 없다. 내가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가지고 뉴욕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와서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그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뭐 이러니까 그거를 그냥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 미국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이것을 타이타닉호에다가 실어가지고 그것은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으로 운반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타이타닉호가 운행한 것은 1912년인데 그 1년 전에 이 더글라스 무레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레이의 친구 중에 윌리엄 스티드라고 하는, 윌리엄은 뭐 스페인어, 스티드는 S-T-E-A-D, 윌리엄 스티드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언론인은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문인이고 글을 잘 쓰고 뭐 문학 작품도 많이 내고 신문의 그 무슨 그 사설들 뭐 이런 것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 미국의 타프트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아서 타이타닉호에 타가지고 그 카네기 홀에서 개최되는 평화 무슨 그 컨퍼런스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타이타닉호에 탔습니다. 그것이 1912년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에 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 내가 재미나는 얘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더글라스 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티스한 수첩 그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설명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타이타닉호에 바로 이 미라의 그 관이 탑재돼 가지고 운반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이 미라가 저주한 것으로 봐서 타이타닉호의 운행에 또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근심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호에 이 미라가 실려 있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카고나 그런 데 물건을 실린 데에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미국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영국 박물관에서 사가지고 가면서 타이타닉호에 그 구명보트가 있었습니다. 그 구명보트 하나를 전세를 냈어요. 돈을 많이 주고 내가 구명보트 이거를 그냥 전세를 낸다 해서 거기다가 이 미라를 싣고 자기 혼자 그 구명보트에 타고 건너가는 전제 조건을 하고 이 사람은 그 구명보트에서 그냥 그 시간 보내면서 갔습니다. 무슨 그 객실을 얻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타이타닉이 침몰하면서 그 구명보트에 실려진 그 미라와 자기 자신이 구조가 됐습니다. 카르파치아 그 배가 와가지고 다 사람들이 구조했을 때 그렇게 해서 뉴욕으로 무사히 갔고 그 다음에 그 미라는 뉴욕으로 운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스티드가 저녁에 재미나는 얘기라고 식탁에서 저녁 먹고 나서 얘기할 때 그때 합석했던 사람 중에 뉴욕에서 이름난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는 이름이 C-워드입니다. S-E-A-W-A-R-D C-워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뉴욕의 신문에다가 인터뷰를 해서 자기가 그 윌리엄 스티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것을 신문에다가 기사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 미국에 알려지고 유럽에도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윌리엄 스티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명보트를 타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때 아스토어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 또 구겐하임 다 아주 갑부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같이 그냥 우리도 침몰한다. 이렇게 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다가 태우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고 자기의 그 구명 자켓을 남에게 주고 자기는 그 침몰하는 길을 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날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이 윌리엄 스티드도 그냥 침몰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멘라 미라는 어떻게 됐느냐? 뉴욕을 갔는데 뉴욕에서 또 카나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일랜드로 가려고 아일랜드 배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 배는 엠프레스 여자 황제라는 거죠. 엠프레스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의 여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배에다가 싣고서 퀘벡의 을 떠나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러한 그래서 대서양에 다 나와가지고 노르웨이에서 들어오는 그 화물선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그냥 한 800여 명의 탑승원들이 다 죽었고, 그때 이 아멘라의 미라와 미라가 들어있는 관이 함께 그냥 수장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근거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은 영국에 가서 이 아멘라 미라를 좀 보러 왔다 그러면은 미라는 없이 비어있는 관만 보여주면서 그 관에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까지 있고 그 관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라는 어디 갔냐 그러면 지금 무슨 작업 중에 있긴 있는데 여기다가 전신을 못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박물관 측에서는 이걸 팔고 이걸 나가고 또 오고 이런 일이 없고 그냥 이 자리에 영국 박물관에 들어온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다. 근데 내 추측에는 미라만 꺼내가지고 그 미국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운반하지 않았는가. 그 관은 그냥 영국의 박물관에 그냥 놔두고 안에 미라만 옮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미라가 퀘벡 근처에 있는 대서양 거기에 그냥 노르웨이에서 오는 화물선과 충돌해서 가라앉은 아일랜드 배 엠프레스 아일랜드 그 호에 탑재되었다가 그대로 침몰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관련된 아멘라의 저주라는 내용의 전모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무슨 이런 큰 불행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그런 상상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윌리엄 스티드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 때 1912년 4월 12일 날과 13일 양일 동안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유포된 것인데 그 이야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각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와전된 겁니다. 제가 연구해서 바로 사건은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지구의 모든 그 작은 구석구석까지도 상세하게 연구해서 알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어떤 그런 지나친 영적인 문제와 악령이 쓰였다, 무슨 저주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악지원의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일어난 사건의 전모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상상하고 과장되고 누가 지어낸 그러한 공포의 이야기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일어난 일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제시한 그 그림 사진을 참고하시면서 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